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좌표 평면이란 것, 그리고 이제 순서쌍을 통해서 어떤 좌표 평면에 있는 한 점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우리 그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은 그래프야, 그래프. 그래프 보면은 교재는 207페이지고 자, 그래프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선생님이 앞으로 너희들 정말 이제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계속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할 그래프는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것부터 오늘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그래프 하면은 뭐 그래픽 이런 거 혹시 영어로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뭐 그래픽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지, 그림 그리는 거. 그러니까 이 그래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림이야, 그림.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아마 뭐 그래프, 뭐 꺾은 선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 배운 게 있을 겁니다. 뭐 원 그래프, 띠 그래프 해가지고 배웠잖아, 그래프. 그러니까 뭔가 뭐야?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우리가 어떤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중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그래프는 어디에다 나타내느냐? 자,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냅니다. 자, 좌표 평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바로 이전 시간에 배웠던 좌표 평면.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했을 때, 자, 선생님 이거 뭐라고 했지? 얘를 X축이라고 그랬고 얘를 Y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X축과 Y축이 나타낸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는 어떤 그림을 우리가 지금부터 그래프라고 할 텐데, 자, 우리 잘 봅시다. 우리 2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좌표 평면이 나타내는 점, 직선, 곡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이제부터 얘기를 시작하게 될 건데, 이런 그래프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지는지 그걸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자는 거야. 이거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래프는 결국 뭐냐면은 이거 나중에 함수라는 거에서 다시 배우긴 할 텐데 뭐냐? 자, X라는 녀석과 Y라는 녀석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X라는 녀석과 Y라는 녀석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X, Y 뭐야? 자, 요거. 요 X와 요 Y. 요 녀석 간의 관계인데, 아, 그럼 선생님, X는 뭐고요? Y는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X와 Y가 어떤 수학적인 관계를 갖기만 하면 그게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 여기 209페이지에 있는 경우 1 한번 볼게. 자, 형의 나이가 2살일 때, 동생의 나이는 1살이야. 자, 얘네들이 이제 점점 나이를 먹겠지? 그러면은 형의 나이가 3살이 되면 동생의 나이는 자, 2살이 될 것이고, 형의 나이가 4살이 되면 동생의 나이는 3살이 되겠지. 계속 일씩 더해지는 이런 것이 될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난 형의 나이를 그러면은 X라고 둘 거고, 동생의 나이를 한번 Y라고 더 보겠다. 문제 있습니까? 없어. 두 사람의 어떤 이 XY 관계가 분명히 수식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X는 Y에서 1 계속 더한 거랑 똑같잖아.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데, 봐봐. 형 나이가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1, 2, 3, 4. 자, 또 1, 2, 3, 4.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형 나이가 2살일 때, 동생 나이는 1살이잖아. 이렇게 요 점이 되겠지, 그러면은. 그지? 형 나이가 3살이면 동생 나이는 2살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점. 그러니까 지금 점이야, 점. 이건 전부 다. 형 나이가 4살이 되면 동생 나이는 3살이 되겠지. 자, 요렇게. 봅시다. 얘네 점들이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자, 물론 이 중간에는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딱 정의 어떻게 돼 있어? 좌표 평면 위에 점, 직선, 곡선 다 된다고 그랬거든? 자, 이거 뭐야? 그냥 그래프야. 얘가 그래프입니다. 야,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형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를 나타낸 그래프야. 이때 X축이 형의 나이, Y축이 동생의 나이라고 하면 그냥 얘는 형과 동생 나이에 대한 그래프. 끝. 이게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
자, 물론 여기는 나이는 2.5세, 2.6세 이런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 밑에 한번 보자고. 그 밑에 209페이지 경우 2 보면은 직육면체 모양의 물통에 높이 1cm만큼의 물이 담겨져 있어. 자, 직육면체 물통이 이렇게 물통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물이 1cm만큼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야, 지금. 그지? 이렇게 물이 1cm만큼 담겨져 있어.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물을 집어넣을 거야. 물을 집어넣는데 물통에 Xcm만큼의 물을 넣었을 때 물의 높이를 Y. 자, 여기 지금 1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다가 물을 Xcm, 이게 사실 좀 정확하진 않은 거야. Xcm씩 넣었을 때 물의 높이 Y cm. 자, 봐봐. 1cm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1cm가 있잖아. 그래도 여기다 내가 1cm만큼을 더 넣으면은 물의 높이는 2cm가 되겠지. 자, 물을 2cm 넣으면은 높이는 3cm. 뭐 이런 식이 될 거야.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에는 중간 단계가 있잖아. 1.1, 1.2, 1.3, 1.4, 1.5 해가지고 1.2까지. 2까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냐 볼게. 자, 물을 X라고, 내가 넣은 물의 양을 X라고 그러고 물의 높이를 우리가 Y라고 한번 두면은 내가 자 1cm, 2cm, 3cm, 4cm 이렇게 넣을 때마다 2cm, 3cm, 4cm, 5cm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2cm야. 1cm 넣었을 때 2cm야. 아, 하나도 0이야. 안 넣었을 때는 그냥 1cm일 거 아니야. 1cm 지금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3cm 넣었을 때 2cm. 아, 자, 2cm 넣었을 때 3cm. 3cm 넣었을 때 4cm. 4cm 넣었을 때 5cm. 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내가 그냥 1cm, 2cm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야, 물을 점점 넣으니까 1에서 점점 증가해가지고 2cm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1에서 점점 증가해서 2cm, 2에서 3cm, 4cm, 5cm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x는 물의 양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y는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넣은 물의 양과 높이의 관계가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있잖아. 이 수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2학년 때, 그리고 이제 다음 단어에서 정비례, 반비례에서도 일단 먼저 하긴 하겠지만 조금 이런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함수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 함수는 언제 배우냐면 2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어떤 수식이라든가 두 가지의 어떤 관계를 갖는 어떤 변수,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의 관계를 갖는 수학적 관계를 갖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를 먼저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210페이지 이제 좀 전까지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봐봐, 얘는 x와 y의 관계라고 그랬어. 이 x와 y는 도대체 뭡니까? 몰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우리가 관계가 있을 법한 것들을 그냥 집어넣으면 상관없는데 이런 x와 y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변수냐? 변화하는 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변수라고 배워요. 왜냐면 봐봐, 형의 나이가 자 2에서부터 3, 4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고 동생의 나이도 1, 2, 3 변하잖아. 숫자 자체가 이렇게 변하잖아. 그리고 이게 변화하는 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변화하는 숫자를 그냥 문자 x, 문자 y로 두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린 예를 들어서 뭐라고? 변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여기서에는 높이와 내가 집어넣은 물의 양이 변수가 돼. 자, 물의 양이 변화함에 따라서 높이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변수라는 것은 바꿀 수 있는 문자, 변화하는 숫자를 얘기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알고 싶은 숫자나 어떤 추이, 이게 봐봐. 물을 내가 많이 넣으면 당연히 올라가잖아. 이게 올라가는 느낌이잖아. 그지? 그래서 올라가는 이런 추이를 알기 위해 알고 싶은 그런 것들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고
근데 여기 나와 있지 뭐.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문자, 이게 바로 변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변수 x랑 y를 내가 어떻게 잡느냐, 어떤 식으로 딱 먼저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그래프의 모양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x와 y에다가 놓을 수 있는 거, 어떤 여기서는 물의 양, 높이, 여기서는 형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가 됐었던 것처럼 이것을 잘 집어 넣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변수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거다라는 걸 좀 머릿속에서 알고 있고, 이런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고 이제 진짜 수식으로 해서 만드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학년 1학기에 가가지고 다시 배우게 될 테니까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하고, 지금부터는 어떤 그래프가 딱 주어졌을 때, 어떤 그래프 모양이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구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210페이지에 이제부터 이제 그래프의 이해, 선생님은 여기다 그래프의 해석이라고 적어놨는데, 일단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 얘기야. 뭐냐면은 봅시다. 어떤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뭐 이런 모양,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모양들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요것을 지금부터 보자는 거야. 봐봐. 여기 이제 x랑 y는 결국 변수가 되겠지, 변수. 그렇지? 변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이 xy의 관계가 어떤 식이냐면은 봐봐. 항상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느냐? 여기 x에다가 기준을 둬야 됩니다. x에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인풋, 아웃풋 이런 식으로 배우긴 할 테지만 지금은 일단 x에다 기준을 두자고, 기준을. x 값이 어떤 값인데 막 증가해.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증가하는 관계를 갖는 그런 그래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x라는 녀석과 y라는 녀석의 관계는 얘가 증가하면 얘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야.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은 내가 먹는 양이 많아지면은 몸무게가 증가하겠지. 뭐 이런 내용이지. 내가 이게 증가하면, x값이 뭔가 증가하면은 y값도 지금 같이 증가하고 있다. x값이 1로 가면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야.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y값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봅시다. 얘는 직선이 쭉 이렇게 가고 있잖아. 얘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얘가 요렇게 증가할 수도 있어. 요렇게. 이렇게 증가를 하면 무슨 소리냐면은 x값이 처음 증가할 때는 조금 얼마 증가 안 하다가 x값이 점점 증가를 많이 할수록 y값의 증가율이 되게 높아지는 이런 거야. 이건 나중에 이제 포물선이나 이차함수 이런 걸 배우게 될 텐데, 조금 있다가 물의 양이 올라가는 거 213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서도 한번 나오게 될 테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건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겠지? 요렇게 처음에 빨리 증가하다가 나중에 좀 천천히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대신 이렇게 직선인 경우에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요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어. 이 변수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 값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증가를 했더니 y값은 여기서 이만큼 감소를 했잖아.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이를테면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어. 자동차에 기름을 막 가득 넣었어. 가득 이만큼 넣었는데 내가 운전을 막 계속 하고 다니면 다닐수록 뭐 어떻게 되겠어? 연료의 양은 점점 기름의 양은 줄어들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x값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y값이 점점 감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감소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감소할 때는 일정하게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얘가 이렇게 막 갑자기 급하게 감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갑자기 급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수도 있고, 이건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세 번째는 이런 거야. 이런 x라는 변수가 있긴 있어. x가 이제 막 바뀌는 녀석인데, x가 바뀌건 말건 항상 y 값은 똑같은 그런 거야.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자 예를 들면 뭐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한라산의 높이 이런 걸 생각해 볼까? 한라산의 높이는 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거 아니야. 일정하다고 보자고. 그냥 약간의 이렇게 뭐 지각 활동이 있긴 하겠지만 일정하다고 보자고. 계속 한라산의 높이는 일정할 거 아니야. 내가 x를 해, 그러니까 연도라고 하고 여기를 뭐 16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까지 딱 생각을 했어도 2020년까지 와도 한라산의 높이는 그대로다. 1950m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정하다. X값에 따라서 Y값이 변화하지 않는 일정한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마지막. 요건 뭐냐면은 이제 순환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거 있지. 봐봐. 이 순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례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대관람차 알고 있어요? 이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여러분들 뭐 타봤나 모르겠어. 옛날에 많았는데 뭐 요즘엔 잘 안 보이더라고. 이게 뱅글뱅글 도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되게 어디지? 문제에서 되게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대관람차 요 녀석의 높이. 자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고 얘를 높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이 대관람차의 높이. 그러니까 처음엔 여기 맨 밑에 있잖아. 높이가 0이야. 점점 올라가가지고 맨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겠지? 거기다 점점 올라가가지고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그 다음에 다시 점점 해가지고 다시 밑에까지 내려올 거 아니야. 다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또 다시 점점 올라가고 다시 또 내려오고. 자, 요렇게 반복하는 경우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얘가 똑같은 것을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렇게 나타날 수 있고, 요렇게 한 번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똑같은 값까지 오는 거.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데가 처음 시작한 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만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순환하는 이런 녀석들의 요 X값표는 시간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냥 머릿속으로 요 정도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얘네 둘이야.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자, 요거는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되게 211페이지 나오는 거 진짜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한번 봐봐. 자, 여기가 시간이고 X가 시간, 여기 이제 분으로 돼 있지만 분이 결국 시간이잖아. 그리고 Y는 우리가 뭐냐면 거리야. 거리. 봅시다. 내가 우리 엄마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우리가 이제 주말에 우리 엄마 아빠 가족이랑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 놀러 가는 거야. 지금 자 여기서 집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집에서부터 출발했어. 자 여기가 10분, 20분, 30분, 4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0분 동안 거리가 쭉 이만큼 올라갔어. 집에서 이만큼 간 거야. 그치? 요만큼 갔어. 또 10분에서 20분에는 차가 좀 막혔나 봐. 그래서 멀리는 못 갔지만 어쨌든 계속 갔어. 그치? 그러니까 계속 엄청 빨리 가다가 조금 천천히 가다가 20분에서 30분에는 거리가 뭐야? 여기서 거리가 변화하지 않는 거야. 지금 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어디니? 15km네. 15km에서 지금 20분부터 30분까지는 변하지가 않았지. 그치? 20분부터 30분까지는 변하지가 않았어. 그러면은 얘는 뭐야? 20분부터 30분까지는 어떤 구간이다? 멈춰 있었다. 멈춰 있는 구간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빨리 멀어지다가 조금 천천히 멀어지다가 정지했다는 거지. 그런 다음 갑자기 30분부터 40분까지는 또 엄청나게 빨리 갔어.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보고 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구나 라는 것을 되게 쉽게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여러 그래프를 동시에 나타내 가지고 시간과 위치, 이 거리를 쭉 나타낸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이걸 보면서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3페이지에 보면은 물통이 있고 이 물통에다가 물을 담을 때 물의 높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 봐봐. 자, 이렇게 생긴 물통, 이렇게 생긴 물통이 있는데 여기다가 일정한 양의 물을 계속 집어넣을 거야. 일정한 양의 물을 계속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은 그때 이 높이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게 될 건데, 자, 이 녀석 한번 봅시다. 얘는 봐봐. 어쨌든 봐봐. 물을 넣으면은 얘가 물의 양이야. x가 물의 양이 될 것이고 y는 물의 높이가 될 거야. 물을 넣으면은 당연히 물의 높이는 증가를 하겠지. 대부분 자, 요런 x 값이 물을 양의 증가함에 따라 물을 넣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위는 이 높이는 올라가는 그런 이런 그래프.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번 같은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대충 그려보자는 거야. 어떻게? 자,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올라가긴 올라가겠지. 근데 이게 되게 넓단 말이야. 넓으니까 자, 엄청 빨리 팍 올라가진 못할 것 같아.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렇지?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좁잖아.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양의 물을 넣으면 어떻게 올라가겠어?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런 거야. 이런 차이를 줄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넣는 양의 물에 넣는 양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 때야.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 때 얘는 천천히 올라가는 반면에 얘는 빨리 올라가겠지. 아무래도 이게 좁으니까, 면적이 작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얘는 갑자기 빨리 올라가고 얘는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될 거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요런 경우 한번 보자고. 요런 경우. 자, 처음에는 넓었다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가는 거는 좀 느리게 올라가다가 점점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니? 바로 요런 그래프. 여기 말하는 이런 노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처음에 물이 점점 이게 넓잖아. 넓다 보니까 조금밖에 안 올라가다가 나중에 좁아지니까 쑥 금방 올라가요. 자, 천천히 올라가다 갑자기 쑥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우리가 되지 않겠냐? 요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얘는 처음에는 좁으니까 빨리 올라가. 처음엔 빨리 올라가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물의 수위를 점점 많이 넣어야지 올라가게 되는, 자,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런 빨간색 같은 그래프가 된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은 요런 것들 우리가 접목해가지고 요런 물통, 자, 위에 좀 이렇게 가려졌는데 요런 물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요런 물통 같은 경우에 자, 얘는 봐봐. 처음에 넓으니까 천천히 올라가다가 야, 좁아지니까 점점 이렇게 빨라지겠지. 빨라지다 딱 여기까지 온 다음부터는 일정하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곡선이었다가 딱 여기서부터는 직선,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야. 이게 만약 예제 6번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답은 디귿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자, 곡선과 직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정하게 올라가느냐, 어떻게 뭐 점점 빠르게 증가하느냐, 점점 느리게 증가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이 얘기야. 자,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214페이지. 자, 봅시다. 그래프를 보고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요거.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 대관람차 같은 거.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기를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 주기라고 한다. 여기 주기는 나와 있지 않니? 안 나왔네. 주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똑같은 그래프의 모양이 반복되는 경우, 똑같은 그래프의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아, 얘는 계속 똑같은 어떤 운동을 반복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좌표 평면하고 우리 여기에 있는 좌표 평면과 그래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가 선생님의 문제를 수업을 진행을 했고, 218페이지까지 있는 어떤 우리 그래프까지를 좀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고,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좌표 평면입니다. 좌표 평면에 대해서 뭐 X축, Y축, 그러니까 X축과 Y축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변수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안에다가
점 찍는 거, 점 찍었을 때 얘가 X축 대칭인 경우, Y축 대칭인 경우, 뭐 원점 대칭인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오늘 수업, 이 수업 말고 이 이전 수업에서 다 다루어졌을 텐데 그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넘어가야 되고, 다음번 나오게 되는 정비례 관계 그리고 반비례 관계, 요거 문제를 풀 때는 자, 지금부터는 이런 문제들 100% 다 그래프 문제가 될 테니까 절대로 그래프 그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여러분들 무조건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항상 손으로 연습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 정비례와 그래프 그리고 반비례 그래프를 우리가 배우고 나서 우리 중학교 과정이지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정비례 관계와 그 그래프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